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샹들리에로 유명한 가수 시아야. 평소 자신의 사생활을 극도로 보호하는 걸로 유명한데 최근 시아의 이혼 과정이 공개되면서 캐티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숨겨진 아이, 역대급 위자료 요구, 그리고 약물과 포르노 혐의까지 오가는 그야말로 역대급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49세의 시아가 남편 된 버나드와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법원 서류에 따르면 시아는 별거 날짜를 3월 18일로 기재했고 이혼 사유로는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꼽았지. 사실 이번 이혼은 시아의 두 번째 이혼이야. 시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영화 제작자 에릭 앤더스랜과 결혼했었어. 당시 첫 번째 이혼은 원만해 보였지만 2023년 9월 한 인터뷰에서 시아는 이혼이 자신에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는지 고백한 적이 있었지. 이혼했을 때 저는 정말 혼란에 빠졌어요. 정말 심각하게 우울해서 3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던 아주 어두운 시기였죠.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첫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아인데 이번 두 번째 이혼은 시작부터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어. 이혼 소송 서류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진 거야. 바로 시아가 비밀리에 출산했다는 사실이었지. 서류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소송 당시 11개월 된 아기가 있었어. 이름은 서머솔트 원더 버나드이고 애칭은 썸이라고 해. 아기는 2024년 3월 27일에 태어났는데 시아는 이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거든. 시아는 2020년 인스타일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기를 간절히 원했어. 그래서 첫 남편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기도 했지. 하지만 임신은 어려웠고 결국 시아는 2019년 다큐멘터리 포스터를 보고 위탁 가정에서 나이가 차 퇴소하던 18세 10대 소년 2명을 입양했어. 시아는 2020년 보그 호주판에서 이렇게 말했어. 다큐멘터리를 받고 거기서 제 아들을 봤어요. 뭐라고? 아무도 없다고? 오마이갓, 내가 저 아이를 찾아서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시아가 그 소년을 찾았을 때 소년은 시아에게 사촌도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었대. 시아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두 10대 소년은 시아의 아들이 되었지. 여기까지는 대중에 공개된 사실이었지만 시아의 셋째 아기 출산은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된 적 없이 이번 이혼 소송을 통해 알려진 이야기라 많은 캐티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나 봐. 그렇다면 아기의 친부이자 시아의 전남편이 될 인물 댄 버나드는 도대체 누구일까? 버나드의 링크드인에 따르면 버나드는 모던 메디슨 서비스라는 로스앤젤레스 통합의학 클리닉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야. 이 클리닉은 침술, 사운드 테라피, 케타민 보조 치료를 통해 전체론적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지. 버나드는 자신을 방사선 종양 전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어. 학력도 어마어마한데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맥길 대학을 다녔다고 해. 시아는 2020년 평생 싱글로 살기를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첫 이혼 후 조용히 버나드와 데이트를 시작했어.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 공개된 건 2021년 12월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프리미어 행사였어. 두 사람은 커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잡고 나타났지. 이후 2022년 시아는 캐스타그램에 버나드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애정을 과시하게 됐어. 두 사람은 2022년 12월에 법적으로 부부가 됐고 2023년 5월 이탈리아 포르토피노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 코트니 카다시안과 트래비스 바커가 결혼식을 올렸던 돌체앤가바나의 빌라 올리베타에서 열린 이 결혼식에는 하객이 단 4명뿐이었다고 해. 신비주의자 시아다운 결혼식이지? 하지만 이 로맨틱한 이야기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몇 달 뒤 역대급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 2025년 10월 남편 댄 버나드가 법원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요구하고 나선 거야. TMZ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버나드는 시아에게 매달 25만 달러 상당의 배우자 지원, 즉 생활비를 달라고 요청했어. 이게 다가 아니야. 변호사 비용으로 30만 달러, 법의학 회계 비용으로 2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지. 버나드는 26개월간의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이 호화롭고 상류층적인 생활 방식을 누렸다고 주장했어. 버나드에 따르면 두 사람은 LA 톨루카 레이크의 약 270평짜리 저택에 살면서 집사, 개인 셰프, 스타일리스트, 마사지사 2명, IT 담당자, 가사 도우미 등 무려 10명에서 12명의 직원을 두었고 월 생활비로만 40만에서 50만 달러, 즉 7억 가까이 썼다는 거야. 버나드는 우리는 생활비를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지. 버나드는 자신이 2021년 시아와 공동으로 케타민 치료 클리닉을 열기 위해 방사선 종양 전문의 일을 그만둔 후 수입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 게다가 시아가 이런 직업 변경으로 자신의 의료 면허가 만료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2025년 3월 시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작 투자회사였던 모던 메디슨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자신의 급여도 끊겼다는 거지. 버나드는 나는 수입이 없고 시아는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 가장이었던 시아에게 재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어. 심지어 버나드는 자신이 다시 의사로 일하려면 몇 년간의 훈련을 이수하고 여러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어. мя오미니 완전 소름 돋는 거 알려줄까? 부부로 살았던 짬이 있어서인지 시아는 지난 3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이 버나드에게 배우자 지원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미리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어. 돈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두 사람의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악의 양육권 분쟁으로 번졌어. 2025년 10월 27일 버나드가 19개월 된 아들 서미에 대한 단독 법정 및 신체적 양육권을 법원에
긴급 요청한 거야. 버나드는 시아가 아들에게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된다고 주장하며 시아를 약물 남용 및 중독과 싸우는 부적합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부모라고 비난했어. 버나드의 주장은 아주 충격적이었어. 시아가 9월에 아들과 이탈리아에 있기로 한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2주간 비밀리에 입원했다. 시아는 합법적인 의학적 설명 없이 중추신경 억제제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시아가 공동 양육권 합의를 어기고 아들에 대한 위임장을 보모들에게 불법적으로 넘겼다. 시아가 주요 양육 역할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보모팀에게 위임하고 멀리서 통제만 유지했다. 심지어 버나드는 시아가 약물을 남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게 됐어. 시아가 이집트 여행 중 2만 달러 상당의 약물을 구입하며 나는 너무 유명하고 부자라서 절대 체포될 리 없다고 말했다. 유명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보모에 의해 침실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채로 발견됐는데 주머니에 15,000달러 상당의 약물이 있었다. 라는 게 버나드의 주장이었지. 버나드는 이런 이유로 단독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시아에게 정기적인 약물 검사를 명령하고 자신에게는 월 77,245달러의 자녀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어. 하지만 시아 측의 반박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이었어. 10월 28일 시아는 법원에 제출한 응답 선언서를 통해 버나드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버나드를 공격했지. 먼저 시아는 나는 6개월 이상 완전히 금주 상태였으며 매주 테스트와 금주 동반자가 포함된 프로그램에 이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어. 또 자신이 댄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반문화와 기본 전환용 약물 사용을 즐기는 댄의 생활 방식이 아이의 건강한 환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 시아는 버나드가 15년도 더 된 자신의 과거 약물 문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어. 나의 과거 약물 극복 여정을 무기화하려는 댄의 시도는 단지 사실을 왜곡하고 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일 뿐이다. 자신의 재정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 수십 년 된 과거를 들추려는 댄의 의지는 자신의 아이와 아이 엄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시아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폭로를 해. 바로 버나드가 야옹 포르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야. 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이혼 소송 직후 버나드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야옹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LAPD와 아동 가족 서비스국에 조사를 받았다는 거지. 시아는 이 조사가 10월 2일부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근거 없음으로 종결, 보류된 것은 알지만 이것이 써미가 댄과 감독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어. 시아는 아들은 항상 나의 주요 보살핌하에 있었고 댄은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에 2시간 이상 그것도 항상 감시하에 서미를 만났다고 주장했지. 물론 버나드는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시아와 시아의 직원들이 자신의 양육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하드 드라이브를 심었다고 역공했어. 마지막으로 시아는 버나드의 모든 행동이 돈 때문이라고 못 박았어. 현재까지 댄이 추가적인 양육 시간을 요청할 때마다 이는 서미와 이미 있는 부모 관계를 육성하려는 진정한 노력보다는 재정적 이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아는 이미 3월에 헤어진 이후 버나드에게 약 3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해. 이 진흙탕 싸움의 1라운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10월 29일 수요일 법원은 긴급 구제에 대한 충분한 긴급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버나드의 단독 양육권 긴급 요청을 기각했어. 결국 두 사람은 이전의 합의대로 시아가 주 양육권을 갖고 버나드는 제한적이고 감독하에 아들을 만나는 기존의 양육권 합의를 따르게 됐지. 한 소식통은 피플지에 시아가 이 모든 사적인 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어. 소식통은 시아에 대해 시아는 항상 사생활을 보호해왔어요 라고 말했어. 시아는 실제로 종종 무대를 비롯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곤 했어. 시아는 진행 중인 이혼과 양육권 다툼이 공개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적인 일이 헤드라인이 된 것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어서 소식통은 시아가 과거 엘라스틱 하트 뮤직비디오 논란 같은 일부 논란에 직면한 적이 있지만 아이와 관련된 일은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 시아의 초점은 지금 완전히 아이에게 맞춰져 있어요. 시아는 자신의 금주 상태와 자신이 만든 안정감을 자랑스러워하며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해요. 시아는 이 일이 법원 서류로 인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소식통이 말했던 시아의 과거 뮤직비디오 논란은 대체 뭐였을까? 이 논란은 2015년 1월 시아의 메가 히트곡 엘라스틱 하트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서 시작됐어. 영상은 28살의 배우 샤이아 라보프와 당시 12살이었던 매디 지글러가 거대한 세장 안에서 반쯤 옷을 벗은 채 춤을 추는 모습을 담고 있었지. 캐티즌들은 이 장면에 대해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이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어. 결국 시아는 캐터넷을 통해 사과해야 했지. 이 영상에 대해 이러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매디와 샤이아는 이 두 시아의 자아 상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느낀 유일한 배우들이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 의도는 감정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지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몇 년 뒤 시아는 매디 지글러와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이게 돼. 바로 시아가 2020년에 감독한 영화 뮤직 때문이었지. 이 영화는 비언어성 자폐증을 앓고 있는 10대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어. 하지만 영화는 예고편 공개 직후부터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지. 가장 큰 문제는 자폐증이 없는 댄서 매디 지글러를 자폐증 주인공 역할에 캐스팅했다는 점이었어. 비평가들은 자폐증을 어설프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묘사했다고 비판했지. 또 영화 속에서 흥분한 주인공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제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짓누르는 제압 장면이 포함된 것도 실제 자폐증 환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며 논란이 됐어. 당시 시아의 반응은 사과가 아닌 분노였어. 시아는 캐터넷을 통해 비판자들과 직접 논쟁을 벌였지. 캐스팅 비판에 대해서는 나는 실제로 자폐소녀와 일하려고 했지만 그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메디를 쓰는 게 더 자비로운 결정이었죠. 라고 반박했어. 심지어 내 영화를 판단하기 전에 영화부터 보고 야옹 소리 하는 게 어때? 분노가 치미네. 나는 3년 동안 야옹나게 연구했는데 그래서 더 야옹나게 낙담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지. 결정적으로 한 자폐증 배우가 나도 그 역할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하자 시아는 아마도 당신은 그냥 연기를 못하는 배우일 수도 라고 답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 결국 영화가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르면서 논란이 더 커지자 시아는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사과했어. 나는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 연구가 분명 충분하지 못했어요. 시아는 제압 장면에 경고 문구를 넣고 향후 모든 버전에서 삭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X 계정을 삭제했지. 그렇게 큰 논란이 있은 지 약 2년 뒤인 2023년 5월 시아는 자신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야. 저는 45년 동안 자 이제 인간 수트를 입어야지 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지난 2년 동안만은 온전한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는 리얼리티 쇼 서바이버의 팬 팟캐스트였는데 시아는 서바이버 44 시리즈의 준우승자인 캐롤린 와이저를 축하하기 위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해. 방송 당시 캐롤린의 독특하고 필터 없는 성격 때문에 일부 팬들은 캐롤린이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냐고 궁금해했어. 캐롤린은 팟캐스트에서 스펙트럼은 아니지만 ADHD 진단을 받았고 중독에서 회복 중이라고 답했지. 그러자 거기에 시아가 나도 스펙트럼이고 회복 중이라며 공감한 거야. 시아는 캐롤린에 대해 인간 수트를 입지 않고 기꺼이 거부당하고 기꺼이 이상한 사람이 되려고 한 사람이라며 내 안의 괴짜가 네 안의 괴짜를 알아봤다고 덧붙였어. 시아가 묘사한 인간 수트를 입는 행동은 자폐인들이 신경 전형적인 세상에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진짜 행동을 숨기는 자폐성 마스킹을 의미해. 한 심리학자는 시아가 얼굴을 가리고 공연하는 것도 이런 내면의 마스킹과 비교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지.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한 시아는 중독과 회복에 대한 캐롤린의 고군분투에도 깊이 공감했어. 당신이 비밀로 가득 차 있고 수치심 속에 살고 있을 때는 아무도 당신을 알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가장 대단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우리의 가장 깊고 어둡고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말했을 때 모두가 우리와 함께 웃어주고 우리는 인생 처음으로 쓰레기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죠.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언가인 척하지 않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짧은 결혼 생활이 역대급 폭로전으로 번진 시아와 댄 버나드. 워너비들은 어떻게 생각해? 엑소엑소 가시캣.